크리슈나지와 나는 오랫동안 우리의 의식을 관찰했고 그것이 삶에 발현되는 방식을 살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의 패턴을 알게 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괴로운 상태는 파괴적이고 아름다운 상태는 생명력을 주고 원기를 회복시킨다. 괴로운 상태에 오래 있을수록 삶은 더 엉키고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게 된다. 문제가 쌓이고 혼란이 가중되고 혼돈이 커져만 간다. 그런 삶은 끊임없는 전쟁이다. 좌절, 실망, 질투, 미움 등 괴로운 상태가 계속되면 삶이 모든 면에서 엇나가기만 한다. 가족과 싸우고 직장 동료들과 싸우고 사회와도 싸운다. 괴로운 의식의 상태에서는 우주의 모든 힘이 적대적인 것만 같다.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든 삶은 더 심한 혼돈 속으로 곤두박질칠 뿐이다. 크리슈나지와 나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 의식이 아름다운 상태일 때 싱크로니시티의 마법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싱크로니시티 개념이 생소한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싱크로니시티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뜻한다. 싱크로니시티가 발생하면 당신의 의도에 부응하는 사건들이 조화롭게 일어난다. 마치 무작위로 움직이던 우주가 우리의 깊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렬하는 느낌이다. 아름다운 상태에 있으면 창의성이 발현되어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결책이 떠오른다. 망가진 관계가 치유되고 이로운 관계가 생겨난다. 생각이 맑아지고 지성은 날카로워지며 마음은 평화롭고 가슴으로 교감한다. 아름다운 상태에 대한 이런 설명이 부담스럽거나 혹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상태란 곧 풍부한 경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해보자. 고요, 행복, 감사, 사랑, 용기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아름다운 상태에서는 일단 갈등을 부르는 머릿속 수다가 사라지므로 현존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많은 교감을 나누게 된다. 거기서 더 발전하면 평화, 고요, 자비, 기쁨을 느끼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초월적인 상태로 깨어난다. 이 상태가 되면 온 우주를 관통하는 생명력의 흐름을 타게 된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러므로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 이 상태가 강력할수록 더 쉽게 의식의 짜임새를 바꿀 수 있으며 열망하는 것도 더 쉽게 이룰 수 있다. 온전히 살기 위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게 해야 한다.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실망감을 해소해야 한다. 아름다운 상태를 경험하려면 날카로운 통찰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쯤 당신은 우리가 괴로움이란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이해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괴로움은 감정적으로 불편한 경험이다. 그리고 그 범위는 참으로 넓다.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가는 가벼운 괴로움으로는 짜증, 걱정, 실망감 등이 있다. 이런 감정을 그냥 두면
두 번째 단계로 화, 불안, 슬픔의 감정이 찾아온다. 이런 감정을 없애는 법도 배우지 못하면 급기야 분노, 원한, 공포,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강박 상태이다. 어떤 단계의 괴로움 속에 있든 그 괴로움을 연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하고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의 꿈을 조금씩 하지만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괴로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괴로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흔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단어, 즉 문제라는 단어를 살펴보자. 문제란 무엇인가? 괴로움과 문제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괴로움은 내면의 경험이고 문제는 외부적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작은 불편부터 극도로 힘든 난관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은 괴로운 의식 상태에서 문제를 다루겠는가? 아니면 아름다운 상태에서 다루겠는가? 운동을 즐기다가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오랫동안 계획했던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되면 어떨까? 이것은 분명 문제이다. 아니면 생계수단을 잃는 건 어떤가? 더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고 청구서를 받아도 돈을 지불할 수 없다. 살던 집도 내놔야 한다. 이것은 재난에 가까운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늙고 쇠약한 부모의 건강이 나빠져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된다면 어떨까? 당신이 사는 도시로 오기를 부모님이 한사코 거부해서 당신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래서 좋은 직장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이고 난감한 상황이다. 당신 인생에서 미래의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전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어떤 상태에서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 동물, 식물 가릴 것 없이 모든 존재의 삶에 문제가 있음이 보인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마다 수백 종의 나무와 풀들이 뿌리째 뽑히고 만다. 그리고 대부분 그대로 죽어간다. 야생 동물들도 생각지도 못한 위협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해 죽어간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 심지어 동식물도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문제를 경험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직장을 잃었다고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종일 침대에서 뒹굴겠는가? 아니면 눈앞에 새로운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고 보겠는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진이나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런 비극이 또 일어날 것 같아 공포에 질린 채 살겠는가? 아니면 침착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웃과 사회를 돕고 재건하려 노력하겠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듯 삶에 다르게 반응하는가? 바로 우리의 존재 상태 때문이다. 누구나 살다 보면 문제에 직면한다. 가난, 정치적 불안, 사회의 억압, 자연재해 등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프리타지와 나는 무탈하게 잘 살아온 사람부터 폭력과 질병으로
삶이 산산조각난 사람까지 사회 경제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고통을 초월하고 아름다운 상태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상태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며 문제를 정복하게 하고 심지어 가장 큰 문제에도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당신의 의식의 그 진정한 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결심을 하나 해야 한다. 다름 아니라 앞으로 절대 단 하루도 고통 상태를 용납하며 살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아름다운 내면의 상태에서 살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삶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괴로움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하루를 낭비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의식 속에서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이다. 삶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바로 행위와 존재이다. 행위는 성공을 위해 우리가 하는 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거나 끊고 삶의 방식과 습관을 만드는 일 등이 이에 속한다. 행위는 바깥 세상에서 보이는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행위에 집중하며 살아간다. 반면 존재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만의 방식이다. 예를 들어 회의실에 들어갈 때 당신은 미소를 지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보여야 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속으로는 긴장했거나 겁에 질렸거나 완전히 기가 죽었을 수도 있다. 우리 사회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재의 내면 상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삶에서 아름다운 내면의 경험을 진정으로 우선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신에 경력, 성취, 겉모습, 사회적 위상 혹은 재정적 안정이 마치 삶의 모든 것인 양 살아가기를 선택한다. 이런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묵상과 행위에 대한 강박이 삶의 불균형을 부르며 우리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의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나는 살면서 영적인 비전을 견지함으로써 믿을 수 없는 일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다. 영적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목표를 갖는 것과 다르다. 목표는 미래지향적이다. 목표는 삶에서 갖는 희망이고 계획이다. 영적 비전은 목적지가 아니다. 영적 비전은 다양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나아갈 때 당신이 선택하는 내적 상태이다. 이것이 영적 비전이 모든 비전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당신이 부모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이것은 하나의 역할에 대한 비전이고 전적으로 행위에 대한 비전이다. 그러는 동안 당신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가? 혼란과 좌절과 죄책감이 드는 상태에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해도 괜찮은가? 당신은 교감하는 연결성과 명료함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상태에서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싶지 않은가?
행복한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가? 만족하는 부모, 감사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은가? 당신은 행위를 설명하는 동사가 아닌 존재를 묘사하는 형용사에 진정한 열정이 있는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 아름다운 상태가 중요한가? 아니면 동사만이, 즉 무언가를 한다는 것만이 중요한가?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란다. 매일 어떤 상태에서 살고 싶은가? 어떤 상태로 운명을 만들어가고 싶은가? 매일 2분만이라도 영적 비전에 깊이 집중하여 고통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상태에 있을 수 있다면 곧바로 뇌, 특히 전측 대상회와 전두엽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증가하고, 그럼 불필요한 감정적 수다가 줄어들 것이다.